북한의 현 단장의 남한 방문은 1막 공연으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주 무대는 서울과 강릉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현 단장이 나타나면은 우리 남한 정부는 붉은 카페트를 깔아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1박 2일이었습니다. 현 단장의 계급도 모르고 또 북한의 위치의 그 성장 배경도 모르고 단지 젊은 여성이라는 하나뿐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 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대한민국의 온 방송은 24시간 생방송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생활 필수품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제공을 해주는 안타까운 한국의 방송의 언론에 참으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빈 대우를 넘어서 이 현 단장 이상의 북한의 지도자나 높은 분들이 온다면은 우리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참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안타까운 그런 1박 2일의 남한의 태도를 참으로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방문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 단장이 남한에 설치된 각종 공연장을 두루 살펴본다는 이름으로 북한의 소위 체제 선전장에 사전 예고를 하는 그런 저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공연장 현 단장이 본다고 해서 의자가 달라집니까? 구조가 바뀝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북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한에서 협상할 때 우리 서울에는 또 강원도에는 이러이런 공연장이 있다.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본을 보여주고 그들이 선택을 만들면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이 협상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 단장이 동서남북을 휘젓고 다니고 그것을 생방송을 해주고 이것이 바로 1박 2일의 북한 체제 선전장이 바로 우리가 제공해준 협상의 잘못된 기본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박 2일을 왜 했을까? 우린 지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 단장의 극대화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하나의 계기로 하루 동안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지금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긍긍전전하고 있는데 단순했습니다. 현 단장 1박 2일 약속 안 지키고 감춰놓고 그리고 나타나니까 50%가 100%의 극대화를 시키는 이 연출에 우리는 말려들어서 그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 국정원이 과연 안내원인지 아니면 수행원으로 행동을 한 건지 이제는 현 단장의 심정까지도 읽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마음이 불편하시다.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도대체 이게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현 단장이 오는 그날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분들이 어디에서 공연할까? 강원도에서 해도 끝날 것인데 서울을 택한 이유는 저는 1974년 8월 15일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문세광이가 지령을 받고 8월 15일 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은 불발이었고 영부인이 피살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택하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장소를 찍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와 계획된 전략에서 바로 이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도 그리고 예측도 못하고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안 하면 않는 대로 그냥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짓밟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다 표현은 안 치면은 마음속에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것이 저는 폭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북한이 바로 그 곳을 문세광이가 이 피살된 대통령을 피살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다시 또 연출 장소로 만들어주는 이것은 참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부하고 그냥 길 열어주는 이러한 소위 북한 체제의 전시장을 바로 장춘동의 이 국립극장을 선택했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참으로 저는 많이 되어 있고 전략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10년 동안 100개국이 넘는 나라를 뛰어다니고 지금 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현송월에 점검을 받는다고 하니까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김정은 화형식을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주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까지 본다고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이런 정도의 지경까지 갔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과연 나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호, 국기, 선수단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이제는 김정은을 욕하면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이미 연방제 수준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주사파 정권이 노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법무부 장관, 저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공소사실 18개 중에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계좌로 받았거나 현찰로 받은 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피고인은 직접 받은 돈 한 푼도 없어요. 빵원 받았는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걸 뭐하러 조사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뭐 좀 뒤지면 나오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해당 PC를 열어보지 못하게 거부하니까 이거 숨기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수준대로. 그래 결국 그걸 동의도 없이 까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부수적인 동향 문건 이거는요 종전 조사할 때도 이미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몇 사람이 징계 등 다 책임을 이미 지웠던 겁니다. 그럼 지금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이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촛불을 들고 인민재판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한 줄 더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